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미용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7월 김정숙 여사가 통영산 동백나무를 대통령 전용기에 실어 베를린 외곽 윤희상 선생 묘소에 심은 것에 대해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도대체 권력을 쥐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라고 글을 남겼고요.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에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네. 이런 글이 공개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네. 그리고 이분 실제로 명예훼손 몇 차례 선고 받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이분이 좀 사시나 보죠. 뭐 그 정도 해서 벌금이야 뭐 내가 끈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이신가 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사건 날 때마다 이분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뉴스에 여러 번 나오면 본인 홍보비를 아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유명해져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유명이 아니라 악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부고 기사가 나오는 거에는 언론에 지 이름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의원은 아니시지만.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든 뭐든 정치에 나서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받는 최고로 좋은 수단이 누굴 찍어가지고 비방하고 또 그 비방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한테 영향가가 있다고 믿는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런 무리를 감수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이분을 관심 종자라고 하죠. 라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관종이 아니고 이미 마녀 사냥을 하도 당해서 관심 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감행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관심 받는 종자가 아니라 지금 정치 활동을 하는 투사예요. 정치 활동을 하는 투사를 관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를 비하시키니까 뭔 소리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투사라고 하시기에는 그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야지. 아이 참 이 민주당인가요? 김빈? 디지털 대변인? 아니 이렇게 비나게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셔야 되는 거죠? 이분을 박근혜를 위해서 이렇게 투사적으로 나서시고 김정숙 여사를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으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뭘 실었니 전용기에 뭘 씹었니 그게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상태로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자 봐라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구나. 너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관심 종자로서 관종으로서의 찌질한 모습을 있는 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잘 드러낼 수 있지. 내 명예훼손 또 내가 소송할 거야.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기에는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분은 스스로 정치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읽어주자. 그러면 이분이 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발작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왜 이 정치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나서시는 분의 그 분명한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으로.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정치적 투사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본인이 얻는 이익은 무엇인 거죠? 일단 유명해지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로
저도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 대체 어떤 심리의 인간인가를 봤는데, 네. 재밌어요. 이분이 자기가 KBS 아나운서로 있다가 그만두고 미국에 뭐 유학을 갔대요. 네. 자기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상당히 심적으로 이 허탈함을 느껴서 미국을 갔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88 올림픽 끝나서 왜 자기가 심적으로 허탈해졌을까? 자기는 이제 국가적인 대사를 자기가 다 했기 때문에 드디어 이 올림픽 끝나니까 나의 존재감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딱 잘라서 그냥 KBS에서 잘렸기 때문에 더 이상 아나운서를 하기 힘들고 나이도 들고 해서 이제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러 시간을 내서 돈도 있겠다. 미국 갔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할 거를 마치 999 일념으로 나는 미국에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본인을 포장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 지금 포장하지. 그럼 자기를 있는 대로 까발렸어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 하냐면 자기가 미국 가가지고 루푸스 죽을 병을 앓았대요. 그렇죠. 그리고 투병 생활도 꽤 오래 하셨죠. 네. 근데 루푸스라는 병이 사실은 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병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 다 극복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본인은 이제 신체가 웬만큼 지낼만 한데 정확하게는 본인한테 왜 그 일이 벌어지는가는 모르는 상태로 이 본인 꾹꾹 눌러 지내는 그런 상태가 됐거나 아니면 자기 신체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웬만큼 이제 그 면역 결핍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적응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정상이죠. 왜냐하면 오토이뮨 이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 시스템 디스오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약한 상태에 있다가 다시 조금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식의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우리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심리학자니까 네. 그게 심리적인 자기 스스로에 대한 뭐 만족감 또는 자신감 또는 세상에 대한 본인의 어떤 기대, 희망 또 뭐 울분, 좌절감 이런 거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네,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육체적 현상으로 발생하는. 그렇죠. 그게 이제 루푸스 질환이라고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상당히 많이 겪으신 분이에요. 본인 스스로 그걸 겪었다고 주장을 하고 네. 또 그거를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랑스럽게 자기의 마치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한 증거로서 언급을 하신 분이라면 네. 기본적으로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알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내가 성장하고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사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좀 알아봐줘. 너 날 무시했어. 너 고소 고발할 거야. 이런 식의 행동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데 그거 행동조차도 자기가 어떤 이유로 하는지 알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싶지 않고 그러려면 가능하면 그거를 좀 더 거창하고 엄청나게 정치적이고 마치 이념적으로 스스로 가치 있다고 믿는 거하고 연결시키면 시킬수록 본인이 스스로 표현하기 또 분명하지 않은 그런 심리적인 신체적인 변화에 대해서 그럴듯한 포장을 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분은 아직 잠재적으로 그 병이 잠재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아니죠. 그 병이 지금 어떤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활동을 하는 거로 열심히 잘 표현되고 있는 거죠. 이전에 신체적인 정세로 표현하는 것이 이제는 심리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좀 위험한 발언 같은데요, 박사님? 뭐가 위험해요? 이분이 아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또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아닌가요? 이분은 우와, 야, 황 박사라는 사람 진짜 놀랍다. 어떻게 나의 병과 나의 지금 이 행동과 나의 심리를 이렇게 잘 연결시키고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가? 놀라운 통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맙다
라고 내한테 인사를 하면 이분이 진짜 자신의 병을 알아가고 그 병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뭐 관종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서 팍 하고 지금 발작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런 행동을 그러게 신기한 게요. 이분이 공분을 살 만한 발언을 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 피로감을 느끼면서도 매번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분노해요? 네. 왜요? 너무 얼토당토한 발언을 하셔서 네. 분노하는 이분이 것 같은데요. 얼토당토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은 지금 뭐 최근에 한 이분 발언은 김정숙 여사의 행동에 대해서 발언을 하셨잖아요. 네. 이 밑바닥에 깔려있는 심리는 뭔지 아세요? 질투심? 그렇죠. 적어도 내가 김정숙보다 훨씬 더 이쁘고 잘생겼고 또 내가 멋있는데 왜 그 사람만 계속 TV에 비춰주고 그 사람의 향도를 가지고 지금 그러냐.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기본적인 게. 그래서 뭐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법도 안 지키고 있다. 권력을 쥐면 뭐 못하는 게 없다. 그러면서 넌 사치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저렴한 심성을 본인이 보여주는데 그걸 김정숙 여사가 저렴한 심성을 보여주고 있다고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네. 이거 완전히 그걸 자기가 있는 거를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김정숙 여사한테 다 투사하고 있는 그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지금 이분이 적어도 본인을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세월호 참사에 관해서 했던 발언도 좀 보면요. 네. 처음부터 세월호를 건져내야 한다는 것에 반대했다. 인명을 귀하게는 여기나 바닷물에 쓸려갔을지 모르는 그 몇 명을 위해 수천억을 써야겠냐. 이런 말씀은 분노하게 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분 입장에서야 이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개돼지니까 그 사람들 중에 일부 바닷물에 쓸고 나왔으면 쓸려갔나 보다 생각해야지 뭘 그거를 찾겠다고 그러냐. 그 마음은 그대로 드러낸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거에 분노할 게 아니라 그냥 무시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냥 안 됐다 뭐 이러고 생각하고 말아야죠. 뭐 머리에다 꽃이라도 하나 달아줘요? 아니면 어떡하란 말이고. 그리고 뭐 조금 에너지가 있으신 분은 이분한테 그냥 국민들의 기분을 좀 네가 헷갈리게 하니까 웬만하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달라는 뭐 그런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정 그 격리가 안 되면 뭐 국민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뭐 소송이라도 하시든지. 마지막으로 그 정미용 씨 같은 경우는 WPI 중에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거로 볼 수 있나요? WPI를 적용해가지고 분석하기에는 이분의 상태가 너무 혼란스러우니까요. 사실은 제가 분석하고 싶진 않은데 네. 정미용 씨는 그 자체로 보면 리얼리스트의 원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치 성향도 바뀌신 건가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요, 네. 이분이 민주당 조순 시장님 네. 후에 부대변인으로 합류를 하셨었고요. 네. 이게 첫 시작이었고, 근데 이때 이제 승승장구하시다가 네. 조순 시장은 대선 출마설이 퍼진 1997년 5월에 돌연 네. 사표를 내고 물러났고요. 네. 시장 때 이제 시장 그만하니까 본인이 다음에 계속 공무원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다음 시장 때는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사표를 당연히 내야죠. 그런데 사표를 내고 나서 조순 씨가 대통령이 됐으면 네. 본인이 또 그 다음 자리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럼 조순 씨 대선 캠프에는 들어갔겠죠. 그런 활동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순 씨가 대통령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어떤 활동을 했다는 걸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조순 씨 대신 누가 대통령이 됐죠? 그때가 김대중 DJ가 됐죠. 네네, 김대중 대통령.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DJ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인은 이제 그때부터 어떻게 되죠? 이 낙동강 오리알처럼 완전히 이제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대통령 됐던 자기가 밀려나게 됐던 사람이 자기의 적군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의 존재감이 세워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또 선거 캠프에서 좀 운동하시다가 정몽준 캠프에 합류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문국현 창조한국당 그 대표가 이제 창당을 했을 때 발기인의 이름을 올려놓기도 하셨고요. 야, 그분은 나름대로 참 정치인으로 돼 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거네요. 네, 열심히 사셨던 근데 왜 것 같아요. 그때 그분이 네, MB 캠프로는 안 갔어요? MB 캠프가 훨씬 더 영양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그래도 2000년대까지는 야당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인물이었다고 아, 하시는데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니면 MB하고 본인이 에리카 킴한테 밀렸구나. MB하고 무슨 관계를 맺어 보려고 해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안 그랬으면 MB 쪽하고 더 잘 통했을 텐데 왜 문국현 캠프에서 일을 했죠? 참, 그랬어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하시다가 2010년 이후에 뜬금없이 SNS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 신청을 하셨는데요. 또 물 먹었어요? 네, 탈락. 이게 리얼리스트의 성향을 이분이 원단으로 보여주셨네. 그때 조금이라도 찬스가 있는데 기회가 있다라는 심정으로. 그러면 이분이 코칭이나 상담을 또 정치하는 발판으로 써먹겠다고 어줍잖은 그러면 정치 코칭을 그러면 박근혜나 최순실한테 해보겠다고 나섰다는 그 상황이 됐네요. 그런데도 그것도 안 먹히니까 네. 그냥 박근혜 씨가 그러면 이 탄핵 받을 때 자기가 목을 내겠다라고 했던 이유도 바로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런데 리얼리스트라고 하시기에는 지금은 줄을 너무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리얼리스트가요. 네. 이 줄을 바깥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더 이상 바꿔 탈 수 없는 상황에 벌어져요. 줄을 잡았는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되는 케이스를 이분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안타깝게도 탄핵 받을 때만 되더라도 리얼리스트 분들은 대세가 진짜 바뀔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탄핵 결정이 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박근혜 씨 주위에 있던 사람이나 많은 리얼리스트 분들은 그래도 설마 탄핵 결정이 현재에서 나겠어? 이렇게 됐는데 대세가 바뀌었구나 라고 하면서 완전히 탄식하게 된 게 부대영 이렇게 놓으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심리가 사실은 획 떨면서 헷갈리기 시작한 게 그때 탄핵 결정되고 나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 반기문 씨한테 가야 되나 또 안철수 씨한테 가야 되나 하면서 막 요동을 치던 게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리얼리스트 성향을 보였던 분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 어느 쪽으로도 가지 않으시고 계속 가지 못했다라고 표현을 해야죠. 가지 못하시고. 그래서 그냥 마치 박근혜를 사수하는 마치 구사대, 망해가는 회사의 구사대의 심정으로 나서가지고 있는 거죠. 리얼리스트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리얼리스트 분들이 그중에 빨리 전환하신 분들은 이 문재인 대통령 캠프로 싹 옮겨가가지고 지금 벌써 한 자리 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찬스는 기회다를 어떻게 잘 누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죠. 그래서 진짜 정명 씨가 그때 MB 때 그렇게 물을 한 2서너 먹고 나서 내한테 정치적인 코칭을 바랬다면 훨씬 더 내가 잘 알려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생기는. 이분이 코칭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박사님께 코칭을 받았어야 했다. 그렇죠. 정치적인 코칭을 받았어야 돼. 그리고 본인이 진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이 되고 실제로 공천까지 받으려고 했으면 네.
지난번 4.13 이 총선 때 본인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때 안철수 이 씨가 만든 당에 본인이 얼마든지 숟가락 올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 정도 될 줄 모르고 진짜 비례로도 가능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분이 너무 리얼리스트, 그러니까 지 눈에 보이는 그 판만 읽고 좀 더 상상력이 있는 그 판을 읽지 못했던 거죠. 상태로까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와, 자 봐라, 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김정숙 여사를 걱정하는 사람으로 나를 대우하는구나. 너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관심 종자로서 관종으로서의 찌질한 모습을 있는 대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도 잘 드러낼 수 있지. 내 명예훼손 또 내가 소송할 거야. 이런 발작적인 행동을 하게는 안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분은 스스로 정치적인 투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이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제대로 읽어주자. 그러면 이분이 이 소송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발작적인 행동은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높은 수준이 있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자기한테 영향가가 있다고 믿는 그 행동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홍보 효과를 노리고 이런 무리를 감수하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분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아니라고 그랬어요? 김빈 더불어민주당 디지털 대변인이 네. 이분을 관심 종자라고 하죠. 네. 라고 지적을 하니까 나는 관종이 아니고 네. 이미 마녀 사냥을 하도 당해서 관심받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악플에 대해서 민형사 소송을 감행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관심받는 종자가 아니라 네. 지금 정치활동을 하는 투사예요. 정치활동을 하는 투사를 관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자기를 비하시킵니까? 뭔 소리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투사라고 하시기에는 그 이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지적을 했어야지. 아이 참, 이 민주당인가요? 김빈? 네. 디지털 대변인? 아니 이렇게 비나게 지금 공격을 하면 어떡해요. 그럼 어떻게 공격하셔야 되는 거죠? 이분을 네. 박근혜를 위해서 이렇게 투사적으로 나서시고 김정숙 여사를 얼마나 질투하는 마음이 하늘에 사무쳤으면 날아가는 비행기에 뭘 실었니 전용기에 뭘 씹었니 그게 국가적인 망신이라는 그런 걱정까지 하시는 분이신가 보죠.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한번 사건 날 때마다 이분 더 유명해지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몇백만 원 가지고 이 뉴스에 여러 번 나오면 본인 홍보비를 아낄 수 있고 해서 상당히 남는 장사잖아요. 근데 유명해져서 좋을 게 없는 것 같은 게 이게 유명이 아니라 악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네. 이 정치인들은 그렇잖아요. 자기 부고 기사가 나오는 거에는 언론에 지 이름이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 특정 정당에 소속돼가 얼마나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의원은 아니시지만. 그렇죠. 본인이 지금 국회의원이든 뭐든 정치에 나서서 자기가 지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확인받는 최고로 좋은 수단이 누굴 찍어가지고 비방하고 또 그 비방. 정미용 전 KBS 아나운서가 또다시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정미용 씨는 자신의 SNS에 지난 7월 김정숙 여사가 통영산 동백나무를 대통령 전용기에 실어 베를린 외곽 윤희상 선생 묘소에 심은 것에 대해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다. 도대체 권력을 쥐면 법은 안 지켜도 되는 줄 아는 모양이다. 라고 글을 남겼고요. 사치 부릴 시간에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에서 살이나 좀 빼시길. 비싼 옷들이 비싼 태가 안 난다. 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박사님, 네. 이런 글이 공개되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질 것이 충분히 예견되는데, 네. 그리고 이분 실제로 명예훼손 몇 차례 그 선고 받으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뭐, 이분이 좀 사시나 보죠. 뭐, 그 정도 해서 벌금이야, 뭐, 내가 끔값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분.